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CT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MRI, 그리고 이제 초음파,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다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CT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CT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영상 모달리티, 이런 것들과 이제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고, CT만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CT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CT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의료 영상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CT 원리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CT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죄송합니다. 토모그래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CT는 이제 엑스레이랑 이제 생성하는 원리는 되게 비슷해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이 X선 튜브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이 튜브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얇은 단면에 이제 엑스레이 영상들을 이제 생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X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 몸을 투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과되는 이제 3D 영상을 얻어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이제 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X선이 이제 우리 인체의 몸을 투과를 해서 여기에 이제 상이 맺혀지는 그런 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CT 같은 경우에는 이 3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3차원의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런 이제 빔을 만들어내는 이제 뭐 어떤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에 X선에 이제 뭐 판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엑스레이를 이제 검출하는 그런 이제 디텍터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CT가 이렇게 촬영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전을 하면서 우리 몸의 3차원 구조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요. 이게 회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뒤로도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의 몸을 3차원의 이제 3D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백 개 이상의 이제 투과도의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즉 투과되는 이제 빔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환자의 단면 슬라이스를 이제 2DA를 이제 여러 장을 만들어내고요. 이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3D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이제 CT를 촬영을 했었는데 요런 이제 원통형의 이제 튜브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 원통형에서 이제 돌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레이가 뭐 이렇게 쭉 배열이 돼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선들을 방출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위를 회전을 하면서 이제 X선 빔을 조사를 하게 되고 이 디텍터라는 애가 이제 부위별로 X선 강도를 이제 수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죠. 이런 판에 엑스레이가 이제 조사가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하면은, 요 사람의 이제 뭐 뼈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장기도 있을 테죠. 그래서 이게 추가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맺히는 상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X선의 원리와 비슷하게 CT 같은 경우에도 이 상을 이제 맺히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이제 얻어내고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원리가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요 CT 어떻게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단면 영상 또는 이제 3차원 입체 영상을 이제 획득을 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는 단순히 이제 기존의 방법대로 활용을 하면은 2D의 영상을 얻어내지만 CT 같은 경우에는 3D의 영상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차이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T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컴퓨터 기반의 영상 재구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5mm 이하의 미세한 밀도 차이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장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 CT를 활용을 해서 이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병변의 이제 구성 성분까지 분석을 할 수 있다. 라는 점. 그래서 이게 아예 그냥 영상을 3D로 만드는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빔이 방출이 되면서
이 반대편에 있는 디텍터에 검출이 됩니다. 근데 이 디텍터에 이제 검출이 되는 요 레이 선들이 떻게 보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재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몸에 특정한 장기를 통과한다거나 아니면은 뼈라든지 아니면은 조영제가 들어간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X선이 이제 뭐 흡수도 되고 아니면은 회절 같은 것도 일어나고 아니면 반사 같은 것도 되면서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성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레디올로지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물리학적인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죄송해요. 레디올로지가 아니라 레디오믹스입니다. 레디오믹스 같은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얻어낸 빔들의 물리적인 성질을 구분을 해서 이런 이제 CT를 이제 구분 성분까지 알아내는 과정을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이 조영제가, CT를 촬영할 때에는, 사실 우리가, 조영제 같은 거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닌데, 보통은 이제 우리의 혈관을 보기 위해서, 보통 조영제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인가 이렇게 CT를 촬영을 할 때에도 이제 심장이나 아니면은 뭐 혈관, 부세혈관 같은 거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CT를 한번 찍었었는데 요거 이제 촬영을 할 때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 조영제를 맞았어요. 네, 이제 저 어렸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부모님께서 건강검진을 갈 때 이제 CT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먹는 거를 이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목적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어느 부위를 촬영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혈관 조영제는 말 그대로 이 조영제가 뭐 하는 애냐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영제는 우리가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가 그냥 이제 통과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의 뭐 모세혈관이라든지 아니면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잘 투과하지 못하는 이런 조영제를 우리의 몸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관에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X선이 이제 조영제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니까 혈관이 이렇게 구조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게 되겠죠. 예, 하물며 이제 뭐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도 엄청 가느다랗지만 뭐 이런 이제 구조들까지도 잘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내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화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CT를 촬영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 뭐 이런 이제 복부 부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구용 조영제를 이제 먹어요. 얘는 직접 먹는 겁니다. 네, 얘는 이제 혈관에 이제 직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경구용 조영제를 먹어가지고 우리의 위장 벽을 약간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장기들이 어떻게 이제 뭐 소화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특정한 뭐 내상 같은 게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뭐 이런 경구용 조영제를 삽입을 한다. 삽입이라기보다는 섭취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 조영제는 이제 병소 부위의 대조도를 이제 증강하기 위해서, 즉 혈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모세혈관은 너무 가느다라 가지고 우리가 이 CT나 엑스레이로는 잘 검출을 못 하는데 이런 이제 혈관 조영제를 이제 맞으면은 우리 몸의 전체 혈관을 다 이렇게 좀 훑고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영제를 맞으면은 우리의 혈관들을 이제 좀 잘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윤곽이나 형태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수액을 맞으면서 이제 팔에다가 링거를 꽂았었는데 이 링거를 맞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삼각 뭐 삼각대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물이 들어오게끔 여러 가지 이제 뭐 모아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CT를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경구용 조영제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은 되게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무슨 입에서 새는 흐나고 뭐 이제 그런다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다 방출이 돼요. 그래서
먹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복부 부위 검사를 할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런 병구형 조영제를 섭취를 해서 뭐 위장 내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장 부위의 병변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조영제라든지 아니면은 생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X선이 이제 잘 투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초음파, 엑스레이와 다르게 해상도가 이제 매우 뛰어나요. 물론 엑스레이도 해상도가 뛰어나긴 하지만 이 어, 토폴로지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단면 영상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서 일반 촬영보다는 좀 더 유용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상도가 이제 매우 뛰어나서 우리가 확실히 정형외과적인 그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관 아니면은 이제 위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학적인 표현 이런 이제 아나토미컬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좀 뛰어나가지고 선명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거 촬영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병원을 가가지고 촬영을 했던 게 엑스레이하고 그 다음에 CT를 이제 같이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엑스레이는 뭐 제가 V를 많이 찍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한 장, 그 다음에 뭐 일어서가지고 또 한 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제 또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팔도 이렇게 만세도 한번 해보고, 뭐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손은 위로 들고, 여기 이제 심장 부위를 이제 촬영을 했던 뭐 그런 이제 기억들도 있는데, 요게 뭐 한 번 촬영하는 데는 뭐 1초, 2초면 돼요.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촬영해야 되는 자재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5에서 한 10분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C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냐면은 요 아까 그 통 있죠, 통에 들어가는 이제 요런 약간 침대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침대에 이렇게 얌전히 이제 누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링거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같이 조영제를 놔서 이 조영제에 가 들어가는 게 한 1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안에 이렇게 모든 혈관에 그 조영제가 이제 퍼지게 되면은 요게 C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숨을 참으세요. 뭐 이렇게 방송이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뭐 조영제 다시 뭐 들어간 거 뭐 확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엑스레이도 뭐 촬영하는 것만 따지면은 1에서 2초 정도가 걸리긴 하는데 CT 같은 경우에도 뭐 준비 시간 다 포함하면은 뭐 엑스레이보다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더 짧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CT는 이제 촬영이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다. MRI는 그 큰 통에 들어가서 소리가 윙 뭐 이렇게 나긴 하는데 CT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엑스레이도 촬영을 할 때 소리가 그렇게 나지는 않기 때문에 되게 조용한 환경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사실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메스꺼움과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부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약간의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영상 모달리티보다는 촬영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엑스레이는 결국에는 방사선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방사선 피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청소년,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CT를 촬영하는데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소량은 괜찮지만 지속적인 노출은 조금 꺼려야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되도록이면은 CT보다는 MRI를 촬영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CT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까지 이제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옛날에는 스캔 장치가 이제 만들기도 일단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대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비용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스캔하기보다는 이런 스캐너랑 이제 디텍터가 있어가지고 뭐 스캐너라고는 하지만 얘는 빔을 조사를 하는 애고요. 얘는 빔을 검출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면에 이제 어레이가 몇 개들이 써가지고 CT 빔을 방출을 하고요. 이 반대편에서는 그 빔을 검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윙 돌면서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약간 있었고, 이제 180도 방식으로 이제 회전하고
이런 이제 회전을 하면서 우리 몸을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빔을 이제 평행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몸의 토폴로지를 계산을 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제 평행한 X선들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뭐 두 개의 단면을 획득을 하는데 이제 뭐 4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됐고 재구성하는데 1.5분 정도 소요가 돼서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컴퓨테이셔널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도 못했을 뿐더러 뭐 이런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만들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약간 영상을 촬영을 하고 획득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두 개의 단면을 나눠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160개 평행한 넥스선은 이제 좀 더 늘렸어요. 이게 회전하는 방식은 비슷하기는 한데 여러분 이제 FOV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빔 자체의 개수를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의 퍼포먼스를 이제 조금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세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되게 사실 기존의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빔을 이제 조절을 하다 보니까 디바이스가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달리는 센서들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3세대 스캐너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부채꼴 형태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요 통의 크기가 이제 좀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요 FOV 안에 앵글 안에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기존에는 이제 180도의 빔을 쐈다면은 3세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10도 정도의 이제 좁은 햄의 빔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출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긴 한데 요 공간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편은 뭐 30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기존의 160개에서 확실히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좀 더 이펙티브하고 이피션시한 그런 스캐너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준비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5분 정도로 이제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 촬영 자체는 이게 숨 참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한 10초 안 됐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촬영을 하고 딱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회전을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 시간이 뭐 오래 걸릴지언정 뭐 요거 촬영 자체는 기존의 1세대, 2세대 스캐너보다는 확실히 강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제 빔을 만들어내는 튜브가 옛날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디바이스가 엄청 이제 컸어요. 그래서 요새도 이제 디바이스가 좀 크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빔을 만들어내는 이런 디바이스가 좀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열이 많이 나오고 이거 유지 보수하는 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일렉트론 빔 컴퓨터 터미널로지라고 해서 EBCT라는 이제 전자빔을 활용하는 그런 CT도 이제 나왔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엑스레이도 이제 전자기파긴 하지만 우리가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투과를 해서 검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자기 그러니까 뭐 광전 효과들을 이제 비롯해서 이제 전자가 그대로 이제 튜브에 이제 그 디텍터에 이제 검술이 되는 그런 속도가 이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EB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영상 획득이 가능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촬영하는 방식은 이제 비슷해요. 이제 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튜브가 있고 요 안에 타겟이 되는 이런 바디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빔을 쏴서 반대편에 디텍터에서 이제 검출이 됐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얘를 그러면 왜 썼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X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열에 의한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사실 방사능에 대한 이슈가 이제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존의 CT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EBCT 같은 경우에는 전자선을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빠르게 획득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리얼타임까지도 가능은 한데 그게 많이 활용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CT를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T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심장 CT를 촬영을 할 때 심장은 계속 심장 박동을 하잖아요. 얘를 잠깐이라도 멈춰 놓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상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EB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 영상이 획득이 가능하다 보니까 심장 촬영 영상에 적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CT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의 몸이 들어가는 그런 튜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X선을 이제 방출하는 그런 파트, 그 다음에 디텍터, 여기 X선을 검출하는 파트. 그래서 여기서 빔을 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빔들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몸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이런 CT의 튜브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 아무리 크다고 한들 이런 이제 수학적으로 잘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CT의 디바이스에서 우리의 몸을 잘 촬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CT의 촬영 방식은 이제 되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CT의 촬영 방식은 이제 축방향으로 이제 촬영하는 방식인 이제 CT가 있었고, 그다음에 헬리컬 방식의 CT가 있습니다. 얘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하면은 축방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정지 상태에서 한번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튜브가 살짝 이동을 해서 여기 또 촬영을 합니다. 또 살짝 이동을 해서 여기서 또 촬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축방향으로 이제 수직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동을 하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방출하게 되고 우리의 터미널러지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빔을 발사하고 얘가 발사를 하면서 180도를 돌아요.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다 끝나면은 한 단계 이동을 해서 여기서 또 180도 이렇게 돌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축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헬리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선이 연속적으로 이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얘 지금 보면은 얘는 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위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헬리컬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헬리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을 이제 계산을 할 때 3D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에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칸 한 칸씩 움직이면서 180도를 돌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늦어요. 하지만 헬리컬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빠른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연산량은 이쪽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회전하는 방식 자체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복 회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케이블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블루투스로 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유선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얘가 연속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왕복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이제 케이블을 꼬아지지 않게 이렇게 좀 잘 풀어주면서 촬영을 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슬립 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 X선 튜브에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달아버려 가지고 얘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들을 연결을 해서 아예 그냥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선을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돌고 다시 뭐 선을 풀고 뭐 이런 방지책들이 있어야 돼서 약간 좀 느린 방식이었다면은 이런 이제 슬램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풀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좀 더 연속 회전이 빠르게 가능했다라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들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스선 튜브가 있고 디텍터가 있고 그다음에 슬램링이 있어가지고 이제 케이블에 대한 문제점들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요새는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아까 이제 헬리컬 방식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빠르게 촬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촬영하는데 그냥 뭐 원샷, 투샷으로 찍으면은 금방 찍죠. 뭐 1초 이내로 다 찍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리 이제 들여봤자 뭐 한 10초, 20초 이내로 우리의 몸을 촬영을 하고 3D까지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헬리컬 방식에서는 피치라는 것도 이제 중요해요. 물론
우측 방향으로 이동할 때에도 이런 피치가 이제 중요한데,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 있을 때, 아이고, 우리의 이렇게 몸이 있을 때, 결국에는 요 부분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밑에 부분 촬영하게 될 거예요. 이 간격을 이제 우리가 뭐 피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치가 작으면은 요거를 이제 촘촘하게 돌면서 우리의 몸을 촬영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이제 그 수직한 방향이죠. 결국에는 요 수직한 방향의 레졸루션이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치가 이제 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넓은 간격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동거리는 이제 비슷할 테니까 뭐 얘가 좀 더 빠르게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치 사이즈가 작으면은 결국에는 촘촘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촘촘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치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제 빠르게 촬영하는 대신에 이제 해상력은 조금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차이점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식들도 뭐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게 CT의 디바이스가 이제 이동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몸이 또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 거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X선에 이제 빔 사이즈가 있죠. 이런 빔 사이즈로 나눴을 때의 그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유닛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단계씩 이제 단면을 만들어내느냐, 두 단계씩 단면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피치가 커지면은 우리의 촬영 시간이 단축이 되지만 약간의 해상력 감소는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CT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면 찍고 이동하고 단면 찍고 이동하고 이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층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촬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서 한번 찍고요. 한 칸 이동해서 이제 찍었다라고 할게요. 요 사이의 거리가 이제 뭐 만약에 뭐 0.001 밀리미터다라고 이제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이만큼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간극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 전통적인 CT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빈 부분을 채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층층이 분리된 단면을 개별적으로 이제 획득을 하는 반면에 데이터 사이에 간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이런 이제 단면들의 경계가 좀 더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리컨스트럭션에 좀 더 한계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헬리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헬리컬 CT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빈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적인 CT와는 다르게 빈 간격이 없이 스캔이 가능해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정확한 CT의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내부적인 구조, 아나토미컬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고해상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뭐 되게 다양한 CT 방식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중 슬라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투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메디컬 필드에서 활용이 돼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뇌라든지 아니면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폐 아니면은 뭐 혈관, 뭐 순환계라고 얘기를 하죠. 순환계, 그 다음에 내장, 소화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3D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 CT니까 이제 엑스레이는 결국에는 뼈를 보는데 이제 집중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런 이제 멀티페이즈 이제 울관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동맥기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조영제가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혈관계에 어떠한 반응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심장들이를 아니죠. 예,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이제 뭐 요런 이제 방식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신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배뇨 특성이 있겠죠. 요런 이제 특성들도 이제 촬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혈관선 종양 요런 것들도 촬영이 가능하고 요런 이제 저도 이제 혈관 조영술을 했었는데 이 혈관에 우리의 조영제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혈관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 뭐 순환계 이상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특히나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3D로 만들어 준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뇌 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혈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진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폐 같은 경우에 이제 호흡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CT들을 활용을 해서 폐에 어떤 문제점들이 없는가 아니면은 이제 CT 투시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CT를 이제 3D로 만들면서 내부적인 구조를 다 볼 수 있게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바로 계산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싱글 스캐너, 듀얼 스캐너 뭐 이런 다양한 CT 디바이스들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이만큼 수정을 하는데 듀얼 슬라이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더 빨라지겠죠. 이런 빈 공간을 이제 피치를 2로 두고서 두 개를 이제 같은 포지션에 두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포지션을 나눠서 두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요 단계를 이제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어레이 하나 두고 여기에 어레이를 하나 더 가지고 얘는 두 칸씩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해요. 얘도 두 칸씩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촬영 시간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 정밀한 레졸루션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일한 레졸루션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촬영 시간을 절반이나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CT에 접목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레졸루션을 이제 좀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점 아니면은 이제 뭐 같은 시간 같은 레졸루션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되게 길이를 2배로 줘가지고 우리 몸을 이제 좀 더 넓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같은 스피드 그러니까 레졸루션을 동일하게 두고 같은 볼륨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촬영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다만 이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스캐너를 돌리는 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력 소비라든지 파워는 좀 더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랑 이제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3D일 뿐더러 얘가 이제 원통형으로 이제 좀 굽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재구성하는 방식들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3D 과정을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빔포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식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3D로 만들어내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텍터는 결국에는 이 콜리메이터라는 거를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콜리메이터를 이제 X선이 이제 방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 검출기에서 요런 이제 요거는 이제 디바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요 반대편에 있는 검출기에서 이런 CT 우리 몸을 투과한 X선을 분석을 해서 다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신호를 받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슬라이스의 이제 폴리메이션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슬라이스 두께를 다르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얇은 슬라이스일수록 우리가 좀 더 이제 오밀조밀한 레졸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을 이제 추가한 빛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카메라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판에 우리가 이제 빔이 도달을 하는데, 이제 둘, 셋, 뭐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센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의 넓은 범위는 결국에는 한 개의 신호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픽셀의 레졸루션이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검출할 수 있는 픽셀의 크기가 큰 거 하고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더 잘라가지고 더 잘라서 요만한 픽셀이 이제 한 개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작은 슬라이스일수록 좀 더 정밀하고 해상도가 높은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얇은 슬라이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공간 해상도, 즉 스페이셜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페셜 레졸루션이 증가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디텍터들을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촬영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시간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멀티 스레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에 센서의 검출이 가능하고 여기는 슬라이스가 많을수록 좀 더 효율적인 검출이 가능해서 튜브의 부하도 또한 감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멀티 슬라이스 스파이럴이라는 뭐 그런 CT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디텍터의 개수를 이제 좀 더 많이 늘려가지고 검출을 한 번에 쑥 해버리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CT는 이제 뭐 회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죠. 근데 이제 멀티 스파이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한 번에 빔을 딱 쏴가지고 스캔을 한 번 다 해버린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촬영을 다 하면은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소음도 없겠죠. 촬영도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멀티 슬라이스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디텍터라든지 어레이가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스페셜 레졸루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해상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우리 몸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상력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게 계속 회전을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X선에 지속적인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멀티 스파이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쭉 빔을 쏘게 되면은 바로 촬영이 끝나기 때문에 이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도도 감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움직임 아티팩트가 조금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멈출 수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슬라이싱을 하게 될 경우 심장이 계속 움직이면서 슬라이스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한 번에 촬영을 다 해버리게 되면은 움직임 앞뒤 이펙트가 감소가 되면서 우리가 촬영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줄고 이런 영상의 퀄리티도 확실히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는 이 촬영을 할 때 숨을 참으라고 하죠. 그 이유는 우리의 장기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들숨 날숨을 하게 되면은 폐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서 횡격막도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장기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을 참게 되면은 우리의 장기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CT 같은 경우에는 숨을 참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이제 길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멀티 슬라이스 스파이럴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을 참는 그런 시간도 감축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CT에서 촬영하는 웨이가 한꺼번에 쭉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촬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감소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촬영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도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영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맞을 필요 없이 그냥 한 번만 쭉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영제의 부작용도 크게 감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리얼타임의 촬영도 가능해질 수 있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만 지나면은 이런 CT도 이제 리얼타임으로 보면서 우리가 촬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CT의 활용도라고 이제 하면은 CT를 이제 실시간 투시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이런 슬라이스 같은 보다는 멀티 슬라이스 스파이럴 CT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빔을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요. 방사선이기 때문에 엄청 오랜 시간을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뭐 특히나 주사 같은 경우에 이 3D를 보면서 이제 인젝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사에 약물이 잘 들어가는지 주사 바늘이 잘 들어가는지 뭐 이런 이제 시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CT를 활용을 해서 의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실시간 투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동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빠른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 몸을 3D로 볼 수 있다는 점 확실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들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3D 스테레오 뭐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3D로 얻은 3D 데이터를 뭐 좌우 시점으로 재구성을 한 다음에 이런 정로 필터가 장착된 안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 직접 3D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뭐 3D 영화 같은 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에 이제 뭐 편광 필터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3D를 직접 이제 보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촬영한 3D 영상에다가 정로 필터를 달게 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테레오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혈관 종양, 뭐 골절 부위의 뭐 깊이감 인식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교육용으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요새는 또 메디컬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 환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대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의사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양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교육용 특히나 이제 의대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 조영술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폐동맥이나 이런 이제 분지까지의 시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유리를 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조영제 같은 거를 이제 넣지 않았을 때에는 혈관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얘가 뭐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디가 끊겨있는지 막혀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은, 조영제를 혈관에다가 직접, 인젝션을 하게 되고, 이게 온몸에 퍼지면서 이제 빔의 투과를 방해를 하면서, 우리의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뭐 혈관이 막힌 데가 없는지, 뭐 터진 데가 없는지, 이렇게 잘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동맥이나 아니면 그런 분지까지 시각화, 뭐 이렇게 보시면 혈관이 매우 잘 보이죠? 이런 시각화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CT를 혈관에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도플러를 활용한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혈관을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지만 얘는 모양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T 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제 조영제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내 조영제가 분포와 시점을 맞춰가지고 CT로 빠르게 스캔을 해요. 그래서 이 조영제가 퍼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요. 이게 심장에서 빠르게 걸러내고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촬영하지 않으면은 혈관을 정확하게 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T의 3D 구조를 혈관의 3D 구조를 형상화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로는 이제 멀티 슬라이스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시간들을 통해서 조영제의 도달 시점에 정확하게 촬영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빠르면은 아직 덜 퍼져가지고 혈관을 정확하게 못 보고요. 뭐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잘 못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점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요소로는 이제 뭐 폐동맥, 대동맥 여러 가지 혈관계 진단에 유용하다. 그래서 뭐 순환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혈액이 돌아다니는 점, 그래서 여러 가지 혈관들의 검출에 매우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탐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미세할 뿐더러 웬만한 이제 물질들은 뇌에서 이제 차단을 하죠. 내막에서 차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물질들을 투과시키기가 좀 어려운데 요 CT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를 통해서 뇌혈관까지도 이제 탐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뇌 관련 질환들 검출하는 데에도 크게 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영제 대비 뭐 선명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CT 원리를 이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NSCT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뼈나 장기나 혈관이나 이런 것들에 투과된 정도가 다 다르지만 결국엔 한 번에 스캔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볼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윈도우 위스를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뭐 뼈를 볼지, 혈관을 볼지, 아니면은 뭐 장기를 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런 이제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시각화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색상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런 이제 뭐 뼈나 아니면 연부 조직, 혈관 등을 이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합성 이미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NSDCT 이미지들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 몸의 아나토미컬 구조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CT들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T를 활용을 해서 교육용으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CT는 3D라는 장점 때문에 2D로도 이제 프로젝션이 가능하고 우리의 내부적인 부분도 이제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의대생들한테 직접 보여줄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각화 자료로서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획득하고 이런 활용하는 방식들에 이런 이제 CT가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뭐 브레인 CT, 체스트 CT 아니면은 이제 복부라든지 뭐 혈관, 심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심장을 이제 촬영을 하는데 뭐 촬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브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체스트 이런 흉부나 아니면 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검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 골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활용을 해서 CT를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브레인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뇌를 이제 촬영을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CT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초음파는 이제 브레인 CT를 브레인을 이제 촬영할 수는 없어요. 근데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를 직접적으로 촬영을 해서 뇌에 어떤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종양 같은 경우에 검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뇌 혈관을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두 개의 골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뇌출혈 아니면 뇌종양, 뇌경색, 뇌동맥류 진단에 이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 CT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흰색 부분 보이죠? 얘가 이제 두개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뼈가 뇌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간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이렇게 뭐 빈 부분들이 이제 조금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뇌 안쪽에 이제 뭐 뇌수라고 하네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물질들이 좀 차 있는데 뭐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 차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개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피부 조직 그 다음에 뭐 뇌에 이제 뭐 물 차 있죠.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3D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워 있는 형태에서 수직으로 이제 슬라이스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뭐 코가 이렇게 있고요. 뭐 입이 이렇게 있어요. 네, 턱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들을 잘라내 가지고 촬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안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보이는데 이런 안구 검사를 할 때에도 이제 CT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체스트 CT예요. 체스트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호흡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영제를 통해서 폐혈관을 이제 검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의 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 렁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 질환을 폐 질환을 이제 검출을 위해서 이제 촬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잘 보이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조영제를 주사하지 않고 폐 자체의 모양이나 아니면은 뭐 찢어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영제를 주사를 하게 되면은 폐 부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이런 혈관적인 순환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3D로 이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시면은 얘가 영한 척추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척추 같은 것도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장점 자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장기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을 검사를 하면서 다른 장기들도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장기들에 대한 검사도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CT의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복부 검사입니다. 복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척추 같은 것도 여기 검출이 다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가 척추예요, 척추. 네. 척추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검사들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또 척추가 보이죠? 이런 이제 CT를 촬영을 해서 우리의 순환계 그다음에 뼈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혈관들도 이제 조형들을 조사를 했는데 다 보이네요. 이런 혈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아마 좀 신장 쪽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의 장기를 이제 단면을 잘라가지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얘 지금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조형제를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 보이게 되는 거고, 뭐 공기가 들어있는 부분들은 이제 약간 구멍이 송송송송 이제 뚫려 있는 것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소장이라든지 위장 요런 것들을 이제 간도 있네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형제를 마셔요. 그래서 마시면은 이게 쭉 순환을 하면서 이제 우리 몸을 다 밝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부 장기 같은 경우에도 CT를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 조형 검사는 되게 빠르게 촬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조형대가 최대로 터진 시간 내에 바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빠르게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혈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D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특정 장기에 혈액이 공급이 잘 되어 있는가, 우리의 순환계에 문제가 없는가, 내 혈관은 건강한가, 이런 부분들의 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실 혈관들이 모여있는 게 심장이죠. 이 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CT 촬영을 통해서 심장에 이제 심장 안에 있는 그런 막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막들이 이제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 그래서 이제 심장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맥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가, 이상이 없는가 이런 부분, 아니면은 이제 뭐 혈관이라든지 협착. 그래서 뭐 심장 협심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이제 CT 검사를 통해서도 100%는 아니지만 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CT는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시켜드리자면은 결국에는 CT는 3D를 만드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토폴로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아나토미컬 레프레젠테이션을 고해상도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촬영하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초음파에 비해서는 느리기 때문에 실시간 탐지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CT가 결국에는 X선을 사용해서 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에 의한 노출이 이제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CT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